저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청년 한 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국회 앞에서 오후 4시에 이렇게 차가 수도 없이 지나가는데요. 손가락은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생명을 사랑해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요. 이미 태어나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수많은 태아, 그 아이들 역시도 저는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기 지나가고 계신 모든 분들, 낙태가 합법화되어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서 여러분은 매일 저녁 낙태를 합법화하겠다는 이 대한민국 언론과 뉴스와 정부를 바라봤을 때에 마음이 그냥 무덤덤 하시던가요? 저는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날 23살 이곳 국회 앞에서 정말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까닭은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뭘 잘해서, 저희 부모님이 뭐가 잘나서 사건과 경제적인 환경이 돼서 제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요, 제가 생명체, 존엄성이 있는, 가치가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12월 10일 한국에 Unplanned, 계획이 없다라는 이 제목을 가진 영화 Unplanned 라는 낙태를 반대하는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을 합니다. 사실 이 영화는 미국에서 작년에 개봉을 했는데 너무나도 미국 언론이 심하게 반대를 해서 폐지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영화의 제목과 이 영화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어떤 미국의 큰 낙태 시설에서 근무하던 에이미 카우니 베르트라는 여자분께서 어느 날 손이 딸려, 손이 부족해서 의사들이 오피스에서 근무하던 그 여성을 수술방으로 데려옵니다. 근데 수술을 하던 도중에 이 얼트라사운드 초음파를 보면서 이 여자는 그간 자기가 10년 넘게 해온 이 낙태 수술에 대한 완전한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을 보았나? 그 초음파에는요, 의사가 임산부의 자궁 속에 캐뉼라를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맹목적으로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다리를 뜯어가고요, 팔을 뜯어가고요, 나중에 석션으로 그 아이를 완전히 흡입해버려서 순식간에 몇 분 사이에 그 아이를 죽이는 수술이 바로 낙태입니다. 여러분, 낙태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이 캐뉼라를 삽입할 때 초음파 속에 그 어린 태아가 몸부림을 치면서 죽기 싫어서 엄마의 자궁 속에 가장 끄트머리 구석에서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 여러분 유튜브에서든지 어느 의학적인 그 자료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지금 한국 정부에서 뭐라고 말하죠? 14주 이내는 자아가 없대요. 14주 이내는 이 아이에게 자아성이 없기 때문에 죽여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존엄성과 가치가 있는 생명체인데 왜 그 아이들, 태어나야 마땅할 그 아이들은 그 존엄성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이번 12월 10일 개봉하는 Unplanned라는 영화, 지금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반드시 극장 가셔서 보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화를 수입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이걸 수입하신 어떤 여성 집사님께서 돈이 돼서, 상황이 돼서 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이 영화를 반드시 대한민국 가운데 보여줘야 한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번 12월 10일 Unplanned라는 영화가 개봉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들 손잡고 영화 보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이 대한민국 정부와 이 지금 사회의 흐름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 보이시죠? 저는 23살밖에 되지 않았고요,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사실 어떤 능력, 어떤 돈,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주신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계신 모든 청년분들 진짜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귀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이 서울 곳곳, 그리고 대한민국 곳곳에서 정말 매일매일 1인 시위를 하면서
외치고 계신 모든 분들 너무나도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2020년이 지나기 전까지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이 대한민국 정부를 반드시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도 생명의 가치를 정말 무자비하게, 정말 무덤덤하게 왜 이렇게 무뎌져 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제가 몇 달 전에 제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요, 여러분.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난 나중에 커서 나는 결혼 안 할래. 난 결혼 안 하려고 말이야. 제가 물었어요. 왜? 결혼이 얼마나 좋은데 왜?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시어머니, 시월제 치이면서 또 마마보이 아빠한테 자기 엄마가 치이면서 엄마가 자기한테 매일 그런다는 거예요. 너 되도록이면 결혼하지 마. 너 가정 같은 거 안 꾸려도 돼. 엄마 봐봐. 엄마 힘든 거 알잖아. 그렇게 되다 보니 이 아이가 5년, 10년, 15년, 이젠 23살 된 이 여자아이가 결혼에 대한 이 가치관이 완전히 깨져 있고 가정에 대한 이 개념이 완전 산산조각이 나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문제점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 곳은 우리의 가정이고, 사실 그 자리에서 제가 친구에게 말했어요. 아니야, 네가 얼마나 아름답고 네가 얼마나 귀하고 너를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아이들이 낳을 것인데 가정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의 역할은 이 말의 권세, 말로 그들을 격려하고 잘못된 가치관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낙태는요, 살인입니다. 낙태는 한 생명체를 죽이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싸워나갈 수 있는 이 강력한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생명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이웃들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그 시어머니가 그 엄마에게 사랑을 해주었더라면, 존중을 해주었더라면, 또 그 아빠가 마마보이가 아니라 그 아내를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다면 그 엄마는 매일 저녁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 딸, 엄마에게 가장 큰 축복은 이 가정이야. 엄마 너무 행복해. 너도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힘들지만, 힘든 훈련도 있지만 너는 최고의 축복을 얻게 될 거야. 그게 바로 가정이야. 이 메시지가 우리의 가정 속에서 매일매일 흘러나와야만이 이런 낙태법, 이것은 입법되지도 입법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정상까지 이를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의 마지막 메시지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구했어요. 이 낙태를 반대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미약하고 우리의 외침은 겉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고 딸리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매일 이렇게 나와서 외칠 때마다 듣고 계시는 분들, 또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심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할 것은 계속 이 낙태 합법화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외치고, 또 교회 안에서 계속 목사님들께서 이것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